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26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박살이 또 났습니다. 지금 어제 나스닥 다우가 또 폭락을 해버렸고요. 증시가 지금 롤러코스터로 계속 폭락, 폭등, 폭락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거의 4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어제 매수했던 금액 다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그 이유를 좀 보면 지금 채권 쪽이죠. 채권 10년물이 많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 주식 시장에 좀 부담감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확실히 투자금을 회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저께 파월 의장이 아직 저금리를 유지를 할 거다라고 공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위험은 없습니다만 이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이 좀 기계적으로 과민 반응을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급하게 오르긴 했어요. 이번에 요때처럼 좀 급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전체적인 이 퍼센트로 따지면 여전히 코로나 전에 바다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증시가 폭락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이제 증시도 많이 올랐고 차익 실현할 명분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이제 미리 준비를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1 변동폭은 1.45%에서 1.55%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1.47%로 1 변동폭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좀 찍고 좀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이상은 좀 네,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런 유동성 자금 회수 위험이죠.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 회수가 되는데 그런 위험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45,000달러, 46,000달러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로 떨어졌고요.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130원 정도로 또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 매력이 없어지게 되죠. 네, 매력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뭐 사실 그때는 1200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수 선물을 좀 보면 다우와 또 나스닥이 또 뭐 1% 가까이 떨어질 듯 하면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쉬지도 않고 올랐죠. 사실 코스피보다 잘 버티면서 더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보다. 그래서 나스닥은 사실 더 떨어져도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 그 국내 증시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 오늘 어떻게 이 미국 증시가 마무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이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지금 4%까지 하락을 했고 오늘 뭐 거의 다 많이 하락을 해서 마무리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금리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좀 하락 추세에 있긴 하지만 한번 뭐 잘못 떨어지면 이제 60일선 돌파하면서 밑에 이제 2750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60일선에서 웬만하면 좀 받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해외 증시가 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지만 금리가 마치 상승된 것 마냥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 좀 위험 신호가 보였기 때문에 과민해서 좀 매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121선 좀 잘 지키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면 이렇게 더 하락 구간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얘도 좀 잘 지키면서 주봉 잘 지키면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 있고요. 다시 한번 증시로 몰렸을 때 네,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 한국정보인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오늘 하락해서 시작을 좀 했고요. 중간에 좀 급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 보안주들이 다 꿈틀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보안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오늘 폭락장에서는 가장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쌍바닥 다진 자리에서 또 한번 반등을 해서 21선 위로 또 올라갈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솟았다가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온 주식들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진 곳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매집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한국정보인증은 다시 한번 뻗어나갈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잘 지키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단계로는 21선 위로 자리를 잡아서 이 7,000원대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2단계는 61선과 121선 돌파해서 8,000원 선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직 답변은 못했습니다만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시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일단은 요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를 충분히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4분기를 지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 약간 보안주들이 삐걱댔습니다. 그래서 삐걱대면서 좀 내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까지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1차적으로는 9,000원 선까지는 좀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9,300원 정도까지는 1차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로는 당연히 11,000원입니다.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으로나 월봉으로나 여전히 아직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이 아래에 있고요. 힘들게 얘도 오랜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힘들게 이렇게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다시 주저앉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이 보안주들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공인인증서 이런 쪽으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외국인도 오늘 뭐 크게 많이 팔지 않았고요. 많이 증시 자체를 매도를 했는데 오늘 오히려 들어온 모습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산도 오늘 네,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떨어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 또 많이 내렸으니까 같이 내린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 패턴을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한번 삐걱댔습니다. 그래서 241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이 바닥 작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 아래로는 웬만하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그런 자리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21선이 아직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21선 내려올 때까지 바닥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좀 매도를 했고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중공업이 계속 개선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개선이 좀 되었을 때 두산도 주가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오늘 두산 뉴스는 아닙니다만 두산중공업도 지금 보시면 특수관계인이 3분기 동안 거의 60만 주 정도를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동일인이나 배우자나 혈족 1촌이 10만 주 매수했고 친족도 50만 주 매수하면서 근 60만 주를 지난 한 분기 동안 네, 샀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거의 8천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적지 않은 돈을 두산중업의 저가에서 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가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같이 한번 좀 올라갈 시기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개할 때까지 네, 좀 더 기다려 보시거나 네, 아니면 저가에서 추가 매수할 기회가 생기면 다시 매수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은 오늘 140원 하락했습니다. 근데 계속 21선 위에서 잘 지키면서 반등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오늘도 코스피가 많이 내렸음에도 이 주식은 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고요. 올리기 직전 모습이 좀 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외국인 기관이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고, 오늘 이제 계속 5연속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 이제 채권 금리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증시가 좀 하락하니까 이렇게 기관도 좀 나갔는데요. 이전에 5일 동안 매수했던 금액의 뭐 5분의 1도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계속 수주 소식이 있고요. 이제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를 할 만한 그런 이 수주량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481선 근처에서 지금 꿈틀꿈틀 대면서 이제는 481선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이 61선 위로 조만간 자리를 잡아서 7,000원대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으로는 계속 수렴 패턴을 그리면서 6,800원, 7,800원 선이죠. 여기 7,800원 선, 240주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월봉은 60월봉선까지 상승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좋게 보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SCI 평가 정보고요. SCI 평가 정보는 오늘 배당금을 좀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배당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35원씩 생각보다는 좀 적게 주는데 35원씩 받게 되었고 얘도 확실히 지금 바닥 근처에서 계속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여러 번 바닥을 터치한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지켜준 것으로 보이고요. 21선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이평선들이 수렴할 때 확실히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얘도 뉴스를 보면 이 대주주 지분을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 매도 대상이 네, 여기 장외 매도로 33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JP어 반디 네, 이쪽과 매매 계약을 해서 1883원에 처분을 좀 했다고 합니다. 변동일은 2월 23일이고요. 아무튼 이쪽으로 또 매각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직 소식이 없는데 또 서서히 뭔가를 준비를 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도 오랫동안 이제 하락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바닥을 좀 제대로 다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정보인증과 같이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가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내리면서 61선까지도 좀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원까지도 하락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 선에서 하락을 마치고 V자로 좀 반등할 수 있을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오른 게 많다 보니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하면서 5%, 5.8%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익절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 패턴이 끝나진 않았다. 그래서 계속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좀 기다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산업이 소스가 끝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간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내보내면서 특히 이제 이 증시도 좀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뭐 요쯤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항공우주도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뭐 또 하락을 하면서 아마도 또 기관이 매도를 했겠죠. 네. 기관과 외국인 매물이 또 쏟아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121선 근처에서 반등을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받친 것 같고요. 네. 좀 아쉽게 이제 자리를 잘 만들다가 21선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떨어진 모습입니다. 또 한참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번 이제 물량이 좀 모인다면 반등을 좀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계속 뭐 이런 한국전력도 지금 두산중공업과 뭐 제가 이쪽이죠. 아까 뉴스 두산중공업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카타르 담수발전소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직 뭐 이쪽이 뭐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이 수주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주를 한다면 총 3조 7천억인가 그 정도 되는 공사 비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크게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수주권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도 계속 전기 사용료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는 확실히 했습니다. 추가 원전 수주까지 된다면 한국전력도 확실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얘도 월봉 입장에서 네,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 종목 실전 투자 리뷰는 끝났고요. 오늘 증시가 많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확실히 너무 과도한 우려로 좀 외인 투자자들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증시가 다시 안정이 되면 이렇게 내렸던 종목 위주로 이제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네,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